지금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병 서울시 의원이 이듬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파장이 더 커질 텐데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심란한 마음이 들어요. 예. 지금 민주당은 역대 최고로 깨끗한 클린 공천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막 공표를 하면서 예. 연일 정청래 대표가 그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그 전에 뭐 제도적으로 어떤 당이든 할 수 있는 제도는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서 꼬리를 자르거나 뭐 그렇게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뭐 그렇게 불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민주당이 개인의 일탈 문제입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보니까 시스템을 더 잘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래서 저희가 만드는 것이 공천 신문고제도와 이번에 클린 공천 암행어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시간이 짧으니까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들고 우리 배현진 의원님께 죄송하지만 민주당 사람들은 그래도 공천 헌금, 공천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깨끗하다라는 자부심, 자신감이 좀 있었는데 네. 이것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지금 더 확산되는 그런 어떤 기류도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요즘에 뭐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이런 말도 나오던데 그럼 관련된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공천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응답이 57%, 일부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30%가 나왔습니다. 앞선 여론조사 같은 방식이었고요. 의원님, 지금 시스템 문제라는 응답이 지금 2배 가까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결국 특검밖에 방법이 없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네.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에 제가 동의하거든요. 네. 양 당의 그 공천 절차를 안에서 들여다보면요. 엄청나게 세밀하게 부적격자를 거르기 위한 노력을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시면 공천이 힘 있는 사람이 대충 찍어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를 하실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터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이 강선우 의원 뭐 한 명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줄줄이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 지금 응답 주신 두 개의 그 57%, 30%저 결과 응답 주신 분들의 모두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공천 시스템에 일부 인사의 일탈이 구멍이 뚫릴 만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선출직에 절대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당 아니지만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 뭐 국민의힘은 뭐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불체포 포기 특권 포기 선언 그리고 이번 저희 국민의힘의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4대 악, 4대 부적격 비리에는 사면 복권을 해도 절대 공천 주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때 민주당이 같이 참여 안 하셨거든요. 특권 포기 선언에 함께 좀 참여를 하시고 네. 조금 더 정말 뭐 강선호 의원의 지금 뭐 1억 뭐 이런 큰 액수로 나와서 그렇지 김병기 원내대표라는 분이 그 지역 구의원에 카드 뺏어 쓰고 이거는 너무나 지질한 내용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다시 듣고 생활에 피곤함을 안 느끼시도록 양당이 공히 특히 민주당은 노력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특검 제가 언급한 김에 그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공천 헌금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SNS 글을 남겼는데 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을 다 특검을 한번 해봐서 밝혀야 될 문제인가요? 그런데 특검의 실효성이 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은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이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연히 밝혀지는 것 뿐이에요. 특검을 한다고 해서 이걸 밝힐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효성이 특별하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예. 배현진 의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국민이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당에서 이 문제가 터졌느냐의 문제고요. 우리 배현진 의원님은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님이라 이번 공천에 큰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어느 당이든 그 광역단체장만 빼고는 그건 중앙당에서 하지만 기초단체장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전부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 책임하야 하는 네네. 것인데 중앙당에서 아무리 당 대표가 원칙을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시도당에 멀리 내려가면 뭐 부정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제도 시스템의 적용이 조금 뭐 흐물흐물해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지난 일은 지난 일대로 수사를 해서 철저히 밝혀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국민께서 이번 선거에 나는 실망하기 때문에 거기 안 찍어줄 거예요. 선거로 또 심판하시면 될 일이고 네. 또 앞으로 이번 공천은 국민의힘이든 우리든 최대한 이거를 계기로 삼아 더 깨끗한 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현안 짧게 한 가지만 네. 더요. 지금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민희 의원의 그 딸 축의금 의혹 예. 꽤 시일이 또 지난 것 같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에 지금 나섰다.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특히 장경태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예. 왜 결과가 안 나오냐. 이게 뭐 기자님들의 질문이죠. 그런데 장경태 의원을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가해자 피해자 장경태 의원과 피해자분이 서로 주장하는 것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있어서 네. 수사권이 없는 당의 윤리감찰단에서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믿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 사실이었죠. 그러자 이제 그런 비난이 이제 있으니까 윤리감찰단은 이제 검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예. 그 위에 이제 법원이라 할 수 있는 윤리심판원이 저희 당에 있는데 윤리심판원에서는 이 어떤 판단, 결정, 심판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판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권 조사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답답하니까 내가 여기서 다시 해볼래 조사를 이렇게 선언한 것이거든요. 오. 당 대표도 몰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민주당의 이 자정 기능이 이렇게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쯤은 한 번쯤 국민께서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윤리심판원이 윤리감찰단보다 더 철저하게 직권조사를 시작했으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